설왕설래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드디어 무대 위로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 무역대표부가 재협상 성명을 낸 건데요. 네, 한국으로서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경제부 김종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드디어 미국이 재협상 포문을 열게 된 건데 오늘 일단 아침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일 텐데요. 미 무역대표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또 협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미국서 개최하자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이런 성명을 낸 겁니다. 네, 그러면서 무역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말도 했고요. 미국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요구를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미국 와서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미 FTA가 협상은 이미 종료돼서 원래는 빨리 끝났었습니다만 실제 발효된 게 2012년 3월 15일 0시입니다. 그러니까 5년 4개월 만에 이제 개정 요구가 와서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USTR 대표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미 FTA가 성립한 뒤에 미국의 상품 수지, 대한 상품 수지 적자가 한 2배 정도 늘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무조건 재협상을 요구를 하면 우리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한미 FTA 협정문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 FTA 협정문상으로는 한쪽이 물론 재협상, 개정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오늘 쓴 표현은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개정 내지 수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협상이나 개정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한미 FTA 협정문 22.2조를 보면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한쪽이 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양국에서 각자의 행정 절차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대외 통상협상에 나서게 되면 최소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르면 11월 정도에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재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의회에 통보해서 석 달 뒤인 11월쯤 협상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인데 실질로 그렇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쪽으로서도 재협상을 합의하게 되면 통상절차법상 또 국회의 승인을 얻는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협상을 요구해도 FTA 공동위원회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물론 제도상 분명히 거부할 수 있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재협상을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서 실제로 재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그동안의 행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일방적으로 탈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야말로 스트롱맨답게 강수를 많이 도왔는데 만약 우리가 그 재협상을 거부하겠다 계속 나가게 되면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미 FTA를 우리는 종료하겠다 이런 식의 강수를 둘 수도 있겠죠. 특히 FTA 협정문상 한쪽이 협정을 종료하자고 통보를 하면 180일 뒤에 자동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수를 쓸 가능성이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한테 재협상을 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종료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재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패스트 트랙이 필요하지 않은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패스트 트랙 그야말로 빠른 절차죠. 미국의 법 구조상 통상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라는 거는 의회가 정부한테 일정 정도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빠른 협상을 진행하라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인데요. 의회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넓게 보면요. 미국 법의 개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미국 법의 개정이 필요 없을 경우에 패스트 트랙을 쓰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당신들한테 요구할 게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법을 고쳐야 될 만큼 큰 것은 못 내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한미 FTA로 미국이 과연 손해를 그만큼 받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미국 쪽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미국 쪽 주장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습니다. USTR 대표가 FTA 5년 동안에 미국의
대한 상품 수지 적자가 2배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서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물론 한국과 미국의 통계 수치 집계도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왜 상품 수지 흑자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대미 상품 수지 흑자만도요. 재작년에 우리 기준으로 한 260억 불 정도의 흑자를 보다가 작년에 규모가 230억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는 계속 줄었는데요. 5월까지만 집계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가 줄었고요. 우리나라가 원래 작년까지 대미 무역 흑자 상위 5개국에 들었는데 예. 4월까지 통계를 보면 그게 9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230억 달러의 우리가 대미 흑자를 봤다지만 대미 서비스 수지는 작년에 우리가 143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예.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품과 서비스를 더하면 실제 흑자는 90억 달러대 정도에 그치는 것인데요. 예. 여기에 우리 기업의 작년 대미 직접 투자가 한 90억 달러인데 반면에 미국 기업의 대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8.6억 달러, 10억 달러가 채 안 됩니다. 예. 예. 결국 양쪽의 이익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이고요. 미국이 가장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 자동차하고 철강인데 자동차만 보더라도 지난 5년, FTA 발효된 5년 동안에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 수출이 한 37% 늘었는데요.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12%대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좀 수치상으로 미국의 주장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네, 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워싱턴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개정을 협상 중이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2주 전에 종료됐다는 등 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했었는데 뭐 사실 재협상을 하자는 일종의 압박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한미 FTA의 영향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를 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수치, 내용을 가지고 누가 이익인지 손해를 봤는지 따져보고 그래도 손해를 봤다면 재협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정부도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미국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재협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은 박았습니다. 예. 물론 실질적인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결국 정부로서는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미 미국의 이번에 경제인단이 함께 가면서 5년간 40조 원 정도의 미국산 구매 계획들을 내놨었는데 이런 무역 적자 축소 방안을 가지고요. 미국 쪽을 일단 달래면서 개정이나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최대한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구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종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